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북경모터쇼 키워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독일이 아우디, 벤츠, BMW도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중국 로컬 업체의 이 도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차와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NEV로 수요 구조가 변하면서 대중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토요타 등 레거시 업체들은 BYD 등의 저가격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압도당하면서 판매가 크게 줄어들어 왔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로컬 업체의 강세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큐라와 집 브랜드가 시장 철수하고 렉서스, 랜드로버, 인피니티 등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파워가 센 독일의 프리미엄 3사의 지위는 테슬라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는 여전히 굳건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1분기 판매에서는 중국 로컬 프리미엄 브랜드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벤츠는 12%, BMW는 3% 감소했고 가격 할인 정책을 주도했던 테슬라도 3.6%나 감소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컬 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독일 3사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고수익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를 표방하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3사와 BYD, 지리, 장성기차 등이 새로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가 로컬 업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브랜드에 샤오미가 가세하면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경쟁 구도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하는 의사결정도 놀랍지만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2015년이 돼서야 런칭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실행 스피드에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기와 알파로미오는 독일 3사를 공략하여 14년에 50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가 유럽, 미국 시장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기술과 성능이 뒷받침되는 고도한 상품을 실현했고 이러한 고도한 상품을 감싸는 고품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축적된 역사와 루트가 있었고 고품질의 판매와 서비스는 물론이고 스토리텔링도 있었습니다. 렉서스의 경우 역사는 짧았지만 다른 요소로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서는 렉서스 역사와 루트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독일 3사와의 판매 대수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 싸움터를 전기차 영역으로 먼저 바꾸면서 하이테크 이미지를 앞세워 이들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술, 니오는 고객 경험, 리오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차별적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화웨이의 공동 브랜드인 아이토는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테슬라와 독일 3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지커는 긴 항속거리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프리미엄 NEV 판매에서 테슬라는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3.6% 감소했습니다. 로컬 업체들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독일 3사의 프리미엄 NEV 마켓쉐어는 7.8%로 제일 작았습니다. 1분기 NEV 판매 승자는 화웨이와 세레스가 공동으로 만든 아이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토는 전년비 600%가 증가한 82,447대를 판매하면서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덴자와 판챙바오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양왕의 판매 합계는 37,210대로 니오, 샤오펑은 물론이고 독일 3사 중 가장 판매가 많은 BMW보다도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차별화 축은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와 배터리 용량이 비슷한 BMW의 i3와 지커의 007의 가격 차이는 14만 4천 위안, 요즘 환율로 하면 2,700만원 정도랍니다. 지커의 007이 인산 채널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NMC계 배터리를 탑재한 i3보다도 항속거리가 더 우수합니다. BMW의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좋아하는 열렬 팬이 아니라면 굳이 비싼 차를 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정의했던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공 조건이 중국 로컬 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독일 3사는 중국 업체의 차량 OS를 포함하여 신차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3사의 주력 판매 차종은 중국 로컬차와 비교하면 브랜드 파워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열세합니다. 각사의 주력 판매 차종이라고 해도 1분기 판매에서 10,000대를 넘긴 차종은 BMW의 i3 한 차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독일 3사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차 출품과 함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우디는 중국 프리미엄차 시장 규모가 23년 400만 대에서 30년 600만 대로 확대하며 그 NEV 비율은 현재 35%에서 7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터쇼에서 발표한 차량으로는 로컬 브랜드와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츠는 이번 EQS의 페이스리프트 차량과 G580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벤츠는 플래그십 전기차 EQS에서 BMW와는 달리 중국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론트 그릴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으나 약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항속거리 특성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 공기의 매끄러운 흐름을 위하여 리어 루프를 낮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차를 타는 중국 고객들은 후석에 앉아가는데 헤드룸이 낮아지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런칭 초기에 너무 비싼 가격으로 포지션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큰 폭으로 할인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한 내용은 이런 소비자 불만사항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만 후석 거주성 개선은 풀 모델 체인지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G580 전기차는 벤츠의 역작이겠지만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량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차입니다. 이 차종만으로는 허전했는지 여기에 작년 모터쇼에 공개되었던 컨셉 CLA 클래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차와 경쟁하기 위한 MB.OS와 함께 26년이나 되었어야 양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MW도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국 전용 전기차 i4 페이스리프트와 미니 브랜드의 에이스맨 전기차에 더하여 벤츠처럼 이미 공개되었던 노이 클래스의 컨셉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반면 전기차 라인업 부족으로 고생하던 아우디는 일정보다 2년 늦게 중국 시장에 맞는 Q6L e-tron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PPE 플랫폼의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E3 1.2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은 중국 로컬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화웨이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첸쿤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경쟁은 26년 이후에 새로운 플랫폼과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생산되는 차량부터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벤츠의 CLA나 BMW의 노이 클래스 그리고 아우디가 상해 기차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차의 자율주행 성능이나 디지털 성능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로컬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반면 로컬 프리미엄 차들의 공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플랫포머 영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컬 업체 세레스, 체리, 장안기차에 이어 이번에는 북경기차와 조인트 벤처로 스텔라토 브랜드로 첫 차 S9을 발표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와 BMW의 7 시리즈는 물론 니오의 ET7, 지커의 001 그리고 아바트 12와 경쟁하게 됩니다. 바이두와 지리차가 조인트 벤처한 GU의 브랜드도 GU의 07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들은 과연 아이도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BYD는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속도를 앞세워 매우 공격적으로 신차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매우 짧은 기간의 판매 성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프리미엄 브랜드 중 낮은 곳에 포지션하는 덴자는 지금 N7, N8, 미니밴 D9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중심은 미니밴 D9입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포르쉐와 BMW의 고객을 공략하기 위하여 파나메라와 비슷한 사이즈의 9 GT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런칭한 팡첸바오 브랜드는 러기드 SUV를 지향하면서 프레미엄 타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바오 5를 작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토요타의 랜드크루저와 랜드로버 디펜더는 물론 벤츠의 GLA 이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오 5 대비 사이즈를 증대한 바오 8과 0층을 타겟으로 한 전기차 슈퍼 3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주 급진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9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브랜드의 컨셉과 벗어나 보이기도 하고 양왕과 덴자의 브랜드와의 간섭도 예상됩니다. 럭셔리 브랜드인 양왕은 기존의 U9 슈퍼카를 기본으로 4도어 세단으로 만든 U7을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장르와 가격을 커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BYD의 브랜드 담당자들은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지커는 지금 4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로제로1과 제로제로7 판매는 괜찮은 편이지만 볼보 EX30과 같이 개발했던 X나 미니밴 제로제로9의 판매는 매우 미약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믹스라는 차는 전장 4.7m의 중형 미니밴입니다. 발표한 자료를 보면 로보택시, MPV 그리고 화물을 운반하는 상용 용도로 되어 있어 기아의 PPV 컨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기아가 지향하는 메인스트림 시장이 아닌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코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커도 기아의 차세대 ES 플랫폼처럼 새 플랫폼을 저코스트로 만든 새 M 플랫폼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공격적 가격으로 설정되었던 샤오미의 SU7은 런칭 28일 만에 75,000대의 확정 오더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위기감은 바로 나타나 추가 가격 인하로 나섰고 미니밴 런칭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리오토도 따라서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도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패권을 잡게 될까요? 그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